자, 반갑습니다. 일단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까 미추 짤방 이후에 왔습니다. 뭐 따로 유튜브엔 올리지 않았고 요거는 이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빠르게 분석하고 아마 해축은 제가 저녁쯤에 올 것 같습니다. 한 7시에 시작하는 경기 한 두 경기는 제외를 하고 아마 제가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7시 경기는 시간 관계상 건너뛸 것 같고 나머지 9시 경기부터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낮 경기는 미리 조합을 드리고 갈게요. 오전에. 예. 일정이 있어서 좀 빨리 한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나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좀 가보도록 하죠. 오카야마하고 FC 도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카야마하고 FC 도쿄를 보니까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오카야마가 이제 일단 홈에서는 무패입니다. 3승 2무. 그리고 도쿄가 원정 성적이 뭐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아직 리그 초반이기도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오카야마가 이제 2부에서 1부 올라온 팀 치고는 홈 성적이 상당히 좋다. 원정은 전패거든요. 홈에서는 무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요코하마전도 이기고 해서 FC 도쿄가 원정에서 최근 뭐 도쿄 베르디랑 비기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카야마 승무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최소 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도쿄가 지난 도쿄 베르디전 비기고 컵 대회도 원정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전에 요코하마 FC전도 이겼고 해서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카야마가 이제 홈에서 3승 2무긴 하지만 근소하게 우위를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구마모토하고 도야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장은 퇴장이나 막 그런 큰 이슈가 없지 않는 한 그냥 막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자, 구마모토하고 도야마인데 얘네가 3부에서 좀 붙었더라고요, 전적이. 근데 2승 3무로 구마모토가 어쨌든 도야마 상대로 좋고 홈에서도 좋고 상성은 구마모토가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간도스 상대로 이기면서 리그 연승 중. 그래서 최근 리그에서 보면은 뭐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도야마 같은 경우에는 3부에서 2부 올라온 팀 치고는 뭐 홈에서도 두 경기 무패였고 컵대회 전까지 제프까지 이기면서 좋았는데 지난번 도야마 프렌을 봤던 경기가 이제 센다이한테 지면서 결국 홈에서도 첫 패배를 했고 리그에서는 3경기 무득점 3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성에서도 구마모토가 좋기 때문에 이것도 구마모토 승무 봅니다.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자, 이마바리하고 바렌나 상위권 싸움인데 불과 승점 2점 차고 4승 2무 1패하고 3승 3무 1패입니다. 뭐 득실은 바렌나가 조금 더 앞서긴 해요. 다만 이마바리가 원정 전승 3승 무패 팀이고 바렌나는 홈에서 무패 4승 무패 팀입니다. 그래서 원정이랑 홈 무패인 팀끼리의 싸움이다 보니까 박빙으로 예상하는데 잠시만요. 반대로 봤구나. 반대로 이마바리가 홈입니다. 홈 바렌나가 원정이고 이러면 아까 그 둘 다 이제 홈 원정이 바뀌었다 생각하면 돼요. 이마바리가 원정에서는 전승이지만 홈에서는 3무 1패로 아직 승리가 없고 바렌나도 홈에서 전승이지만 원정에서 2무 1패로 승리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둘 다 전승이라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둘 다 1승이 없어요. 바렌나가 원정입니다. 원정. 그래서 바렌나가 지금 최근에 그 컵대회 포함해서 3번 연속 비겼다가 이제 후제다한테 이제 2대3으로 졌거든요. 그리고 이마바리는 첫 경기 지고 나서 3연속 무승부 중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6경기 무패인 이마바리가 좀 더 괜찮습니다.
왜냐면 바렌나는 이제 컵대회까지 무패를 하다가 최근에 진 거고, 이마바리는 첫 경기 지고 무패 흐름이기 때문에 이마바리가 그래도 조금 더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근데 이제 홈에서 득점력이 높진 않아요. 3경기 무득점이었고, 야마가타도 2대0으로 지다 이제 비긴 거기 때문에 뭐 이마바리 프렌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묻찍거나 넘어가는 게 좋아 보여요. 프렌은 배당 대비 이마바리의 홈 득점력 때문에 가기가 조금 꺼려집니다. 왜냐, 뭐 바렌나도 득실이 괜찮아서 그래서 묻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치다하고 가와사키. 자, 일단 상성이 많진 않아요. 뭐 1대1이라 반반이고, 일단 마치다 같은 경우 2위, 가와사키 3위입니다. 그래서 승점이 불과 2점 차. 득실은 가와사키가 훨씬 조금 더 괜찮긴 해요. 그리고 마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정 무패인데, 가와사키도 원정 무패긴 하지만 마치다가 홈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가와사키가 하필 또 원정 무패다 보니까 이 흐름 자체는 원정의 가와사키 흐름이 좀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치다가 최근에 5경기 무패긴 하거든요. 4승 1무로 그 초반에 이제 2번 지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홈 경기 1번이긴 하지만 흐름 자체가 되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가와사키 같은 경우도 일단 아침 일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최근에 쇼난, FC 도쿄, 오카야마 3경기 연속 무실점 중이고, 그래서 원정의 가와사키도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가와사키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다가 뭐 최근 무패 흐름이긴 하지만 대부분 다 원정이었고, 가와사키가 3경기 연속 실점이 없다는 점. 마치다도 5경기 중에 한 3경기가 실점이 없긴 한데, 그래도 연속적으로 실점이 없는 가와사키 승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도 비길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둘 다 순위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해서 가와사키도 뭐 오카야마 0대0이라든가 교토한테 0대1로 졌던 전적들도 있고, 물론 교토는 홈이긴 하지만 그래서 마치다가 그동안 이제 홈에서 졌던 경기들도 다 한 골 차여서 이 흐름 자체를 이어가면은 비길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는 반반으로 보겠습니다. 반반. 반반으로 보고 요코 FC하고 시미즈 가도록 할게요. 자, 요코 FC가 하위권인데, 뭐 시미즈하고 불과 4점 차입니다. 아직 초반이라. 그리고 홈에서 2승을 하고 있는 요코 FC라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상성은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 근데 이제 최근에 요코하마 FC가 이제 연패 중이라, 연승 이후에 연패거든요. 특징이 이제 언더가 많은데 언더 배당이 좀 낮긴 합니다. 왜냐면 어제 대부분 언오버가 포함 안 된 경기들이 많았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일단 요코하마 FC 최근 연패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고야전 뭐 마치다 2실점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 실점이 좀 적긴 해요. 2부에서 1부 올라온 팀 치고는. 그리고 시미즈도 보면은 최근 뭐 리그에서 승리가 많은 건 아닌데 얘네도 2부에서 1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라와 간바오사카, 뭐 오카야마, 결국엔 도쿄베르디전 이긴 이후에 아직 승리가 없기 때문에 원정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코하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겼다 졌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요 경기는 뭐 요코하마 프렌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시미즈의 원정을 잡기도 애매하고, 무또는 패스입니다. 요건 완벽히 무승부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이제 정 갈 게 없으면 무승부를 가는 거지, 무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빗셀 고베하고 니가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셀 고베 같은 경우 지금
니가타보다 득점은 좀 부족한데 실점에서 니가타가 실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득실은 빗셀고베가 좋고 니가타가 아직 승리가 없어요. 뭐 빗셀고베도 물론 홈에서 승리가 없긴 하지만 니가타는 원정 1무 3패입니다. 그래서 빗셀고베가 홈에서 이제 실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 요코하마 FC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뭐 얘네도 이제 아챔을 병행했는데 결국엔 떨어져가지고 지금 리그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리그 초반에도 승리가 없었고 뭐 최근에야 좀 승을 챙기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빗셀고베라는 팀이 저랑 잘 안 맞긴 해요. 상성은 빗셀고베가 좋죠. 지금 니가타 상대로 뭐 6연승 중이기도 하고 홈에서도 최근 4경기 무패. 근데 가장 최근으로 보면은 한 3승 1무? 6연승은 아니구나. 중간에 한번 무가 있기 때문에 6승 1무니까 가장 최근으로만 보면 한 3승 1무? 그래도 3연승 중입니다. 홈에서도 1승 1무고. 그래서 상성은 빗셀고베가 좋다. 그리고 니가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1승이 없는 팀입니다. 그래서 뭐 무가 조금 껴있긴 한데 지난번 후쿠오카전까지 졌기 때문에 홈의 무패도 깨졌고 원정은 더더욱 이제 득점력이 홈에 비해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간다면 빗셀고베 가야 되지 않나. 이게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빗셀고베 승무로 보는데 저는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빗셀고베가 저랑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이게 아주 완전 홈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빗셀고베도 홈에서 아직 승리 자체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니가타가 이제 원정에서 졌던 경기들 보면은 쉽게 졌던 경기들이 없어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후쿠오카하고 우라와 가도록 할게요. 자, 후쿠오카 같은 경우 지금 우라와하고의 상성에서는 최근 홈에서는 괜찮거든요. 5경기 중간에 컵대회 그거 빼더라도 리그만 보더라도 2승 2무기 때문에 상성은 우라와 상대로 괜찮긴 합니다. 홈에서. 그리고 지금 성적도 괜찮고 뭐 물론 이제 우라와가 패가 더 적기는 하지만 우라와가 원정 3무 1패거든요. 무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우라와가. 자, 그러면 일단 최근의 이제 흐름인데 후쿠오카가 뭐 아까 원정 성적이 조금 더 이제 괜찮았던 이유는 최근 원정 4연승 중이기도 하고 리그 3연승 그리고 최근 6경기 5승 1무인데 대부분 원정 경기가 많긴 했어요. 근데 홈에서 이제 마치다랑 비겼던 경기나 FC 도쿄를 잡았던 경기까지 포함하면은 그래도 홈에서 연패를 당한 이후에 최근 뭐 원정 흐름까지 좋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실점도 마치다 2골 말고는 실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6경기 중에 5경기가 무실점입니다. 그래서 실점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우라와 같은 경우 지금 4경기 무패 중이긴 한데 얘네도 보면 무가 많아요. 원정에서도 괜히 4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흐름 자체는 후쿠오카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얘네도 최근에 좋다. 그리고 후쿠오카의 이제 원정보다는 홈이 좀 불안한 점을 생각하면 비길 가능성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무승부 봐요. 근데 후쿠오카가 만약에 홈에서 무패인 성적이었으면 프렌을 보겠지만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았고 홈은 아직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프렌을 가기까지는 조금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배당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라와도 원정에서 한 번밖에 안 져가지고 그리고 아까 상성도 후쿠오카가 유리하긴 한데 무도 좀 있기 때문에 무승부 보겠습니다. 자, 수원 삼성하고 경남. 자, 수원 삼성은 지금 경남하고 1점 차라서 아직 리그 초반이기도 하고 홈에서는 일단 무패긴 하거든요. 1승 1무로. 그리고 이 상성에서 경남 상대로 좀 강합니다. 한 10몇 년 전에 경남한테 졌지. 물론 이제 붙었던 전적들이 많진 않아요. 최근에.
그 K리그 2에서 가장 최근에 붙었으니까. 근데 그게 1대1이었고 어쨌든 홈에서 상성은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경남이 컵 대회를 지긴 했지만 리그로만 한정해서 보면은 4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첫 경기 인천한테 지고 나서 4경기 연속 패배가 없습니다. 2승 2무. 득점도 꾸준하고. 그래서 수원 삼성 뭐 이랜드 전남, 충남 아산 뭐 3경기 연속 이제 홈에서 무패긴 한데 경남의 흐름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수원 삼성 승무로 보긴 한데 배당이 뭐 아주 좋아 보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전남전도 결국엔 역전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승무를 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진 않을게요. 왜냐면 경남이 무패 흐름도 있고 배당이 좀 더 높았으면은 갈 텐데 1.5면은 배당 대비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분석 후에 보내드립니다. 일단은 낮 경기는 이제 오전 방송 이후에 보내드리고 해축은 저녁에 해축 방송 이후에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제 뭐 조합을 바로바로 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방송 후에 보내드리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후원을 하시더라도 뭐 해축 조합을 미리 받아보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네. 항상 이제 방송 이후에 조합을 좀 더 고민해서 보내는 그런 상황이라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포하고 부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 부천은 뭐 아직 다 리그가 초반이니까 뭐 순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승패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부천 상대로 김포가 홈에서 성적은 반반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홈 원정 포함하면은 부천이 김포 상대로 이제 4승 1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더 보면은 4승 2무죠. 2무. 무승부 2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한 근 3년 동안. 그만큼 상성은 뭐 홈의 김포는 반반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흐름 자체가 부천이 좀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김포 부천을 봤을 때 이 뭐 승점도 1점 차밖에 차이 안 나고 뭐 득실도 비슷합니다. 결국엔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졌을 때. 그리고 김포가 아직 홈에서 승리가 없는데 경기가 많지 않았고 부천도 홈에 비해 원정이 조금 부족한 편이긴 하죠. 다만 이제 최근에 김포가 이제 3경기 컵대회 포함 3경기 무패 중이긴 한데 충북 청주한테 딱 1경기 졌거든요. 그만큼 뭐 전체적으로 잘 안 지긴 합니다. 다만 홈에서 2경기밖에 안 해서 홈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부천도 보면은 지난 이랜드전 지긴 했지만 2골을 넣었고 뭔가 득점이 좀 다득점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김포 부천은 또 하필 K리그 2다 보니까 언오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그래서 언오버 포함됐으면 오버를 좀 노렸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부천도 연패를 할 것 같진 않아요. 김포도 홈의 성적을 보면 연승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고 비기면서 사이좋게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 봅니다. 무. 그래서 가시마까지 김포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오늘 18경기니까 보통 제가 반 정도 공개를 하거든요. 반은 조합에 같이 나갑니다. 참고하시고 자 가시마 교토상가 가도록 할게요. 지금 가시마가 1입니다. 교토상가가 7인데 가시마 같은 경우에 뭐 득실도 굉장히 좋아요. 득점도 2자리 쓰고 뭐 교토상가가 득실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뭐 승점이 불과 4점 차긴 합니다. 리그 초반이라. 그래서 뭐 아주 하위권하고 상위권 말고는 뭐 중상위권 정도의 차이들은 큰 점수 차가 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시마가 홈에 무패라는 점 4승 1무 그래서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다 보니까 뭐 교토상가의 원정 성적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가시마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상성에서도 가시마가 교토상가 상대로 이제 홈에서 거의 안 지기도 했고
최근 20년도 이후에 보더라도 2승 1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고 상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시마가 좋다. 물론 이제 가시마가 최근에 산포일한테 지면서 이제 그 6승 1무에 이제 무패 7경기 동안 무패를 했죠. 첫 경기 지고 나서. 근데 이제 오랜만에 졌기 때문에 흐름이 좀 끊기긴 했지만 여전히 홈에서는 실점도 거의 없습니다. 1실점 이상 하지 않고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실점이 좀 적은 편이다. 그리고 교토상가의 이제 원정 흐름을 보면은 최근 뭐 시미즈라든가 뭐 가와사키, 빗셀고베 그러니까 얘네도 첫 경기 지고 나서는 원정에 이제 컵 대회 포함 3승 1무 그러니까 3연승 중이긴 하거든요. 실점도 적고 그리고 홈 원정 포함하면 이제 4경기 3승 1무 그러니까 흐름이 좋긴 한데 저는 그래도 가시마가 이제 어쨌든 홈에서는 무패긴 하고 조금 더 교토상가보다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시마 승무로 봐요. 가시마 승무. 가시마가 질 것 같지는 않다. 최소한 뭐 무는 뜰 수 있겠지만 뭐 패배까지는 할 것 같지는 않다. 뭐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해서 가시마랑 교토상가는 가시마 승무로 봅니다. 이게 원래 가시마도 실점이 적고 교토상가도 이제 원정에서 생각보다 실점이 적기 때문에 뭐 언더를 가면 좋지 않겠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더는 좀 애매해요. 가시마가 왜냐면 홈에서 뭐 다득점한 적들도 몇 번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그래서 만에 하나 뭐 EDL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승무 사이드. 저는 가시마 승을 6대4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 가시와하고 간바 오사카 가도록 할게요. 자, 가시와 같은 경우 얘네도 성적이 괜찮더라고요. 3승 3무 1패. 뭐 득점은 간바 오사카하고 같은데 실점이 딱 2배 차이입니다. 간바 오사카가 그만큼 이제 득실이 좋진 않고 그리고 가시와도 원정 무패긴 하지만 홈에서는 무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가시와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상성. 가시와가 간바 오사카 상대로 최근에 이제 조금 더 좋긴 한데 20년도 이후의 전적들을 보면 홈에서 2승 2무 1패로 야구세 정도긴 합니다. 왜냐면 최근 홈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2경기 연속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뭐 야구세긴 한데 뭐 아주 좋다고까지 보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가시와가 어쨌든 중간에 한번 가시마한테 지긴 했지만 다시 4경기 무패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득점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쉬워요. 4경기 다 1득 이상을 못해서 2경기는 1대1 도쿄베르딘 0대0 그리고 컵대회는 이겼기 때문에 리그로 한정해서 보면은 사실 4경기째 승리가 없는 겁니다. 3연속 무승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흐름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리그 한정으로 보면은. 그래서 간바 오사카의 지금 성적이 중요합니다. 최근 마체다한테 졌거든요. 그리고 컵대회를 이기긴 했지만 얘네도 원정 최근 2경기 뭐 전체적으로 볼 때 도쿄베르데 1경기 빼고는 못 이겼기 때문에 요코하마 2실점, 오카야마 2실점, 니가타 3실점 했기 때문에 원정에서 은근히 실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리그 초반에 세레소한테도 5실점을 했어서 괜히 이제 실점 차가 2배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가시와가 요새 득점력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실점률 생각하면 간바 오사카보다는 가시와 쪽으로 봐야죠. 이것도 가시와 승무 봅니다.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쇼난하고 나고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쇼난 나고야. 자, 쇼난 나고야 지금 나고야가 좀 하위권이더라고요. 근데 뭐 쇼난하고 순위 차이는 뭐 7계단 차이인데 승점은 불과 1경기 차이입니다. 3점. 그래서 리그 초반이라 이제 아주 큰 차이가 아니면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득실은 쇼난이 좀 더 괜찮긴 한데 나고야가 득점이 더 높긴 해요. 그리고 쇼난이 홈이잖아요. 나고야가 원정에서 아직 1승이 없습니다. 1무 3패. 그러니까 원정에서 실점이 많더라고요. 나고야가. 지금 J리그 1 통틀어서 유일하게 2자릿수 실점입니다. 원정.
이 나고야만 10골을 먹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상성은 보니까 나고야가 살짝 아주 야구세긴 하네요. 쇼난보다 아주 살짝 좋은 정도. 근데 이제 쇼난이 지금 연패 중이고 2경기 연속 득점이 없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원정이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홈에서는 어쨌든 3경기 다 득점을 했었고 뭐 비셀 고베한테 지긴 했지만 리그 초반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3연승에 5경기 무패. 최근에는 컵 대회를 잡긴 했는데 얘네도 컵 대회 빼면은 아까 가시화보다 더 승리가 없습니다. 5경기 연속 무승. 리그 한정으로 보면 그 5경기 연속 그 무패를 할 때는 그 무승부가 무패 흐름으로 갔지만 지금 3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승부가 무승 흐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득점도 그 초반에 2득점 할 때의 그 득점력도 없고 1득 이상을 못해요. 3경기 그 무득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쇼난. 그리고 나고야는 오히려 이제 초반에 막 가와사키 4실점, 뭐 도쿄 3실점. 그래서 나고야는 오버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요코하마나 이제 요코하마 FC 상대로 이제 멀티골을 다 넣었기 때문에 확실히 언더보단 오버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쇼난도 본인들이 골을 못 넣긴 하지만 뭐 졌을 때 오버도 좀 있어서 고민이 돼요. 이게 배당이 오버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쇼난의 득점력이 조금 의문이 돼서 전 차라리 나고야가 원정 성적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득점이 꾸준합니다. 나고야 지금 가와사키전 빼고는 이제 모든 경기에 다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뭐 많을 때는 뭐 2득점. 그래서 비길 가능성이 높긴 해요. 지금 흐름으로 볼 땐. 쇼난도 4연패까지는 좀 빡세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나고야 프렌보입니다. 이게 뭐 완벽히 무승부를 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배당은 오버가 땡기는데 나고야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 프렌. 자, 그러면 지금 한 10경기 했죠. 아니 그 뭐지? 뭐 패스한 거 빼고는. 그래서 일단은 카트를 한번 담고 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쌈푸이로 경기부터 밑에 경기들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제 중간에 오신 분들은 질문 있으시면 분석 끝난 후에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이제 바로 방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종하고 조합 이제 마무리하고 보내드려야 돼서 자, 산푸이로하고 이 세레소 오사카 상성은 산푸이로가 좋아요. 최근에 3승 2무 10경기 늘려도 7승 2무 1패고 확실히 홈 원정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좋은데 가장 최근에는 반반이긴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2승 1무라서 뭐 그래도 산푸이로 홈인점을 감안하면 우세라고 봐야죠. 그리고 산푸이로 같은 경우 지금 4승 2무 1패 성적도 괜찮고 뭐 득실도 괜찮고 한데 세레소가 이제 뭐 장점이자 단점이 이제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득점은 가시마하고 동률이에요. 리그 1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실점은 밑에서 거의 놀고 있기 때문에 워낙 산푸이로가 실점이 적어서 그래도 산푸이로가 득점이 적어도 저는 실점이 적기 때문에 좀 더 괜찮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홈에서 무패해요. 3승 1무. 워낙 홈에서도 이제 그 실점도 적고 그래서 1실점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성 그리고 홈에서의 성적 그리고 산푸이로는 아시겠지만 그 라이언시티 그 아침도 떨어졌기 때문에 아침투도 리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푸이로의 특징은 이제 거의 대부분 언더예요. 리그 경기
한 경기 빼곤 다 언더입니다. 그래서 언더 성향이 좀 많다. 본인들이 1득점 이상을 한 적이 없어요. 홈에서는. 그리고 세레소 같은 경우도 지금 3경기째 무패긴 합니다. 컵대회 포함해서. 그리고 얘네도 보면은 오버 성향이 좀 많았거든요. 간바 오사카를 5대2로 이겼고 지더라도 계속 한 골씩은 넣었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오버가 많았는데 최근엔 또 언더가 좀 있더라고요. 뭐 1대1 무승부도 2번이나 있었고 오카야마 상대로 2대1로 이기긴 해서 최근 홈에서 3경기째 이제 무패긴 한데 원정을 보면은 확실히 홈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경기도 쌈푸이로 승무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를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쌈푸이로의 득점력. 본인들이 이득을 하면은 더 이길 확률이 높은데 한 골을 넣으면 좀 불안하다 이거죠. 왜냐? 세레소가 그래도 득점력이 쌈푸이로보다는 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높기 때문에 세레소가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 저는 비길 가능성 좀 있다 보여져요. 그래서 쌈푸이로 승무 보지만 언더까지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쌈푸이로 승보다는 언더가 더 땡기긴 하네요. 뭔가 불안하네 쌈푸이로. 배당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1.6이라서 저는 언더 볼게요. 언더. 승무라. 오르님 후원 감사합니다. 요거 방종한 후에 조합을 마무리해서 최대한 10시 전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해축은 아마 저녁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6, 7시쯤에 오니까 그것도 방송 끝나고 나서 어차피 앞에 7시 경기는 버릴 거거든요. 2경기. 그래서 9시 경기가 이제 어쨌든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뭐 8시 9시 경기를 가게 되면 8시 최소한 저는 1시간 전에는 보내드리려 하는데 이게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해축이 멸망했습니다. 지금 무승부는 확인 안 했지만 웨스트햄 무까지만 확인을 했는데 낮 경기에 너무 많이 적중을 하다 보니까 낮 경기에 운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낮 경기만큼 좋아 보이진 않는데 배당을 높여서 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비중은 해축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해축 위주이기 때문에 낮 경기 뭐 소소하게 가셔도 됩니다. 저도 어제 적중은 많이 했지만 소소하게 갔습니다. 금액을 높이지 않아서 갔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어쨌든 후원 감사드리고 방종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전후로 해서 자 그러면 뉴캐슬 제치하고 웰링턴 피닉스 가도록 할게요. 자 뉴캐슬 제치 같은 경우 웰링턴 피닉스하고 이제 순위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승점도 5점 차고 득실로만 보면은 뉴캐슬 제치가 좋긴 하죠. 왜냐면 웰링턴 피닉스가 이제 퍼스글로리 다음으로 득점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실점은 뉴캐슬 제치가 조금 많지만 득점이 10골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득실 차이가 좀 있는 편이고 뉴캐슬 제치의 홈이나 웰링턴의 원정 성적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뉴캐슬 제치도 원정 성적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홈 원정 기준으로 봤을 땐 반반이다 이런 느낌이고 상성도 보면은 뉴캐슬이 뭐 3연승 했던 적도 있는데 최근 전적 보면은 거의 오히려 뉴캐슬이 이제 2경기 연속 웰링턴한테 이제 1무 1패로 밀리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홈인점 감안하면은 뭐 약 우세 정도 보겠습니다. 약 우세. 해서 지금 뉴캐슬 제치가 최근에 웨스턴 유나이티드한테 6실점, 뭐 메가서 3실점.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오버가 상당히 많았던 팀이거든요. 3.5 기준을 보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경기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2대2도 여러 번 있었고 1대3. 그래서 얘네는 오버가 상당히 많은데 또 A리그 언오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뉴캐슬 제치가 지금 패턴을 보면은 최근에 거의 잘 안 집니다. 왜냐면 4승 3무로 7경기 연속 무패를 하다가 웨스턴 유나이티드한테 이제 6대2로 2대6으로 졌는데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지금 2위입니다. 2위. 성적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메가서한테 3대3으로 비겼어가지고 최근에 진 게 이 한 경기밖에 없어요. 웨스턴 유나이티드. 그만큼 뭐 홈에서도 최근에 잘 안 지고 원정도 좋고 나름 괜찮습니다. 흐름. 웰링턴은 어떠냐? 얘네도 한때는 뭐 4경기 무패도 했었죠. 중간에 1승 3무. 근데 최근 4연패 했고 2경기 연속 비기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8경기 무승이에요. 4무 4패. 그나마 이제 시드니하고 웨스턴 시드니 상대로 비긴 게 다행인데, 왜냐면 시드니나 웨스턴 시드니가 이제 순위가 이제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높은 편에 있기 때문에 웰링턴 피닉스의 순위 입장에서는 득점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2경기 비겼다는 건 잘했다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뉴캐슬 제츠가 워낙 이제 흐름이 더 좋고 잘 안 지다 보니까 웰링턴의 원정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땐 그래도 뉴캐슬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뉴캐슬 제츠 승무로 봅니다. 다만 요 경기는 갈 경기는 아니라 봐요. 왜냐면 웰링턴의 이제 그 4연패, 원정 3연패 했을 때 그 느낌이 아니에요. 최근. 어쨌든 시드니랑 웨스턴 시드니랑 비겼기 때문에 득점이 어쨌든 뭐 3경기 연속 있고, 뉴캐슬도 실점이 아예 없는 팀이 아니라서, 예전에 뉴캐슬 제츠가 이제 홈에서 퍼스 글로리, 지금 꼴찌, 최다 실점 최소 득점 팀한테도 2대2로 졌던 그 전적이 2대2로 비겼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오버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승무 보긴 하지만 배당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1.64. 원오버가 있으면 이게 오버가면 가장 완벽하긴 한데, 아마 오버여도 이게 3.5를 줬을 거예요. 근데 오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승무를 보지만 가진 않겠다. 자, 그다음 FC 안양하고 강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K리그로 넘어와서 둘 다 하위권이거든요. 그 뭐 득실도 뭐 아주 큰 차이는 없고, FC 안양이 홈에서 이제 전패 중이다 보니까 뭐 연패를 끊어야 되긴 하죠. 그리고 강원한테 또 상성에서 밀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최근 전적이 없어서 그냥 참고만 하겠지만. 자, 일단 첫 경기 울산을 잡으면서 출발이 좋았으나 뭐 광주한테도 역전 당하고 3연패도 했었죠. 대구를 잡았지만 다시 전북한테 지면서 그때 퇴장도 있었는데 하필 그 퇴장이 기포 퇴장입니다. 그래서 기포 퇴장 좋지 않아요, 안양이. 그리고 강원 입장은 보면은 강원도 뭐 첫 경기 역전패 당하고 나서 3경기 무패하고 좋았지만 최근 서울하고 이제 김천 상무한테 지면서 연패 중인데, 생각보다 강원이 최근 실점이 적어요. 그리고 2경기 연속 득점이 없긴 하지만 안양도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강원 쪽을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전 전적이긴 하지만 상성도 좀 밀렸고, 다만 안양의 최근 득점력, 강원의 득점력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저는 언더라 봅니다. 언더. 배당이 좀 적긴 해요. 뭐 승패에 비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강원 승을 가자니 FC 안양이 호민점이 좀 걸려요. 키퍼가 그 퇴장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 키퍼 퇴장 갖고서 뭐 무조건적으로 못 이길 거다,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합니다. 강원도 요새 득점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언더를 1순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광주하고 제주 보도록 할게요. 자, 광주 같은 경우에 지금 제주하고 순위가 승점이 같더라고요. 득실은 살짝 앞서는데 일단 제주가 원정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 수원FC전을 이기면서 제주도 오랜만에 이겼거든요. 첫 경기 FC 서울 잡을 때만 해도 좋았죠. 근데 4경기 1무 3패를 하면서 뭐 실점도 많았고, 근데 어쨌든 수원FC전에 연패도 끊었고, 그리고 광주는 그 빗셀 구배전 진짜 극적으로 올라가면서 아챔
그리고 컵 대회도 이겼기 때문에 일정들이 남아 있어요. 뭐 나중에 돼서는 좀 타이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뭐 제주보다 뭐 일정이 뭐 불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럼 광주의 흐름인데 광주가 무가 많더라고요. 포항한테도 그 포항 경기가 좀 어수선했던 경기죠. 문제가 좀 있었다고 막 뭐 그 얘기를 하던데, 일단 광주 자체가 뭐 안양전도 역전을 했던 거고, 그리고 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제주가 흐름을 끊긴 했는데 원정에서 뭐 연승을 할 것까지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상성에서 이제 광주가 홈에서 제주한테 좀 많이 졌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전적도 보면은 이제 뭐 광주가 3연승 했던 적도 있긴 한데 가장 최근으로 보면 1승, 1무 1패라서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근데 광주가 지금 3경기째 승리 없죠. 그리고 지난번 대전전도 이제 선제골 넣었는데 결국엔 동점골을 먹혔기 때문에, 그래도 제주가 이제 원정인 걸 감안하면 원정에서 득점력이 아직 2경기이긴 하지만 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광주 승무 보고 언오버는 애매해요. 뭐 광주가 무승부가 많다고 해서 뭐 언더가 뭐 많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2대2 무도 있었고 제주도 뭐 원정에서의 그 실점률을 생각하면은 뭐 0대0 1대1보다 뭐 2대1 이런 스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대비 언더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저는 광주 승무 쪽으로 보고 좀 결정을 할게요. 그 다음 충남 아산하고 충북 청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마지막 2경기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일단 충남 아산이 충북 청주 상대로 3연승 중입니다. 뭐 홈에서도 2경기 다 이겼고, 그래서 상성은 좋다고 보고. 자, 그러면 지금 순위를 보면은 근데 불과 1점 차거든요. 그리고 충남 아산이 아직 1승이 없습니다. 3무 2패. 득점도 막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점이 적다 보니까 좀 커버가 되는데, 충북 청주가 좀 실점이 조금 있긴 하네요. 2자릿수 실점. 그리고 충남 아산이 홈에서 한 경기를 했더라고요. 1무입니다. 1무. 그리고 충북 청주는 특이한 게 모든 경기가 원정 경기입니다. 아까 어디 김포였나 어디도 원정이 되게 많지 않았었나? 그래서 충북 청주가 모든 경기가 원정이었기 때문에 일단 원정에 대한 데이터가 많죠. 근데 패배가 많습니다. 지금 3연패 중인데 컵대회 포함. 컵대회를 빼더라도 충북 청주가 일단은 오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실점이었던 적이 한 경기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언오버가 여기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쉬운데, 일단 충남 아산 얘네도 아예 1승 자체가 없습니다. 충북은 그래도 김포를 잡기라도 했지 충남 아산은 아직 1승이 없습니다. 지난 성남전도 1대1로 비겼고 컵대회도 떨어졌고. 근데 이제 수원 삼성을 비겼던 전적들이나 뭐 여러모로 봤을 때 그래도 한 번은 이겨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물론 홈에서는 뭐 한 경기밖에 안 해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충북 천주의 최근 원정 3연패 흐름을 봤을 땐 그래도 충남 아산 쪽을 봐야 된다. 충남 아산 승무로 보겠습니다.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뭐 충북 청주가 이제 4연패하는 그림도 솔직히 좀 빡세긴 한데, 원정에서 이제 꾸준하게 실점이 있어서 본인들이 다득점 못하면 충남 아산을 이기기가 좀 빡세다 생각이 들어요. 상성도 그렇고. 그래서 충남 아산 승무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경기 성남하고 안산. 자, 성남이 지금 K리그2에서 유일하게 무패 팀입니다. 뭐 그렇다고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매번 얘기하지만 무승부 3번 할 거
한 번 이기면 동률입니다. 그래서 2승 3무라서 무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득실 관리도 괜찮고 6득점에 3실점. 그래서 실점도 최소 실점 팀입니다. 김포랑 같이. 뭐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산 지금 1무 4패로 무도 많이 없는데 패가 많고 그리고 성남은 또 홈에서 2승 1무. 안산은 원정 한 경기밖에 없긴 한데 일단 성남에 지난 충남 아산전 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한 명 퇴장으로 결장입니다. 자, 그리고 상성에서 보면은 오히려 안산이 지금 성적은 안 좋지만 성남 상대로 이제 연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남 원정 가서.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성남 상대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여집니다. 상성은. 그리고 성남이 무패긴 한데 무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컵 대회도 결국엔 무승부해서 연장 가고 승부 차이 끝에 떨어졌는데 지금 3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컵 대회 포함. 뭐 리그로는 두 경기 연속이고. 근데 이제 홈에서 어쨌든 인천이랑 화성 FC 상대로 이제 2골을 넣었어 가지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 득점력이나 무패 흐름을 봤을 때 안산보다는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안산이 요새 득점이 나름 좀 폭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컵 대회긴 하지만 3골 올라갔죠. 그리고 화성 FC하고 3대3 부천한테 지긴 했지만 한 골 넣었고. 그래서 그 전에 홈에서 3연패 할 때 3경기 다 무득점이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3경기는 다 꾸준하게 골을 넣었다. 그래서 요것도 언오버 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승패로 결정해야 되는 만큼 뭐 안산이 이제 다득점을 한 경기는 근데 2경기 다 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컵 대회는 본인들보다 이제 아래 단계인 이제 평택을 만나서 이긴 거고 화성 FC하고는 결국엔 3대3으로 비겼기 때문에 실점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천한테도 3실점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남이 그래도 리그로 보면은 2실점 이상 한 적이 없거든요. 뭐 컵대회 유일한 2실점이지. 그래서 이것도 성남 승무로 봐야 된다. 그래서 성남 승무 사이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어제 낮 경기는 풀엔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따가 공지를 올려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적중했던 그 내역들을 보니까 어제 일단 주력으로 갔던 뭐 호민 위주로 제프, 이랜드, 뭐 웨스턴 유나이티드 마엔 이게 주력이었고 이제 부주력으로 웨스턴 유나이티드 일반 승과 함께 뭐 서울, 전남, 시드니, 수원 FC 다 풀엔을 갔거든요. 근데 그게 운이 좋아서 이제 적중을 했습니다. 이제 무승부도 가장 좋았던 이제 오클 FC하고 야마가타가 적중을 했는데 어제는 무승부도 확실히 보이는 게 있었고 뭐 오클 FC나 야마가타처럼 아니면 이제 홈인데 워낙 좋아 보였던 이랜드 제프, 뭐 웨스턴 유나이티드 아니면 좀 애매하지만 비길 것 같은 이제 뭐 풀엔 경기들 어제는 확실히 좋아 보였는데 오늘은 다 애매합니다. 뭐 풀엔을 보는 게 거의 없지 않나요? 제가 풀엔을 봤던 경기가 한 경기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거의 다 대부분 승무고 그리고 무승부도 많이 봤지만 완벽하게 어제처럼 막 좋아 보였던 무승부도 생각보다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어제만큼 조합을 많이 데려가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막 4-5경기 묶어갈 건 아니고 최대한 뭐 2-3경기 안에서 뭐 맥시멈 3경기 잡고 고배당을 한 몇 조합 정도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다 싶으면 건너뛰셔도 돼요. 오늘은 냉정하게 어제보다 낮 경기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어제 운을 너무 많이 써서 오늘은 그 운이 따를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해요. 프렌을 본 게 하나 있네. 나고야 프렌. 그래서 지금 방종을 하고 최대한 10시까지 좀 마무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아시겠죠? 뭐 질문 있으신가요?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추천. 유튜브에도 곧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어제 해축이 이제 망했지만 오늘 좀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방종하고
저는 마무리하고 10시까지 이 낮 경기 조합을 보내드릴게요. 해축은 6, 7시 사이에 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끝나고 아마 지금 경기를 보니까 9시 경기가 라스팔마스 경기거든요. 그 다음부터 9시 반 경기라서 요 9시하고 9시 반 경기를 갈지 안 갈지가 좀 결정이 돼야 조합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종하고 저는 이따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